여러분 안녕하세요. TH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금융공기업 서류 전형 중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 스펙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금융공기업 준비하시는 분 중에 대체적으로 경영직렬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잘 쓰시는 편이세요. 그런데 경제직렬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소개서 쓰는 걸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후배들 자기소개서 봐줄 때 경영학과 애들보다 경제학과 애들이 손이 더 많이 가요. 물론 이제 안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자기소개서를 여태까지 100명 가까이 봐주면서 느낀 점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친이 너도 경제직렬 아니야? 네, 저도 그랬어요. 자기소개서 잘 보는 친구한테 이제 제가 쓴 자소서 처음 보여줄 때 제가 이제 거의 100살 살 만큼 욕을 정말 많이 얻어먹었죠.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4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 작성 팁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배우자. 자소서 처음 쓸 때 너무 막막한 나머지 유튜브나 이제 구글링 통해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찾아보시잖아요.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 작성법보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광탈을 부르는 자소서 유형을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흔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죠. 이건 보통 눈치 없이 꼭 이상한 얘기 하다가 욕 얻어먹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자기소개서도 이 경우와 비슷해요. 자신의 스펙을 뽐내보려고 혹은 다른 지원자와 다르게 돋보이고 싶어서 애써 무리수 두다가 광탈하는 케이스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광탈 자소서 검색만 해봐도 그 유형 정리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자소서 쓸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다 안 하시면 적어도 합격률 50%는 올라가요. 먼저 여기서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일단 이건 절대 쓰지 말자는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서류 합격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한 자소서를 쓰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워낙 여러 군데를 동시에 지원하다 보니 자기소개서를 쓸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내고 보자. 혹은 일단 서류라도 통과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필기시험을 칠 때까지는 몰랐는데 필기를 통과하고 나서 면접 스터디를 하게 되면서 내 앞에 놓여진 자소서를 보고 다시 보니까 좀 개판이네. 내가 쓴 거 맞아? 망했다 하면서 후회하는 경험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뿐만 아니라 1차 면접, 최종 면접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금융공기업 면접관은 보통 실무자 혹은 팀장님 중에서 차출돼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분들이 한가해서 뽑힌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인정받거나 HR 쪽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 차출된 거라서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다 읽고 오실까요? 아니죠. 면접장 가서야 그분들도 헐레벌떡 그 자소서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성 면접 볼 때 먼저 자기소개서 30초짜리나 1분짜리로 시키는데 이 시간에 면접관 분들은 해당 면접자의 자기소개서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열심히 할 때 면접관 한두 명만 여러분 얼굴 쳐다보고 나머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열심히 무언가 보고 계시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결국 면접관들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 자기소개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항상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가독성이 있는지, 나아가 여러분이 어떠한 가치관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려질 수 있도록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오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 사람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게 되고 그게 여러분과 편안한 대화가 가능해져서 보다 좋은 면접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영감께서 임진왜란 한 당시에 왜 지는 싸움을 거의 안 한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전투든 반드시 아군이 유리한 기후나 전투지에서만 싸우려고 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부터 잘 쓰면 다른 면접자들에 비해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면접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 합격이 아닌
면접 합격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소개서는 팩트와 픽션의 조합이다. 하나의 금융공기업을 지원하는 사람이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에 이르는 만큼 서로 각기각색의 대외활동 경험, 스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즐비합니다. 여기서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대외활동 경험을 여러 가지로 많이 쓸수록 최종 합격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경력직이 아니고서야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신입으로 지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초짜처럼 보여요. 따라서 내가 대외활동을 하긴 했는데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나는 어느 공모전에서 수상도 여러 번 받았으니 다른 지원자보다 스펙이 짱짱해서 면접만 가면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치십니다. 자소서에서 내가 적어낸 대외활동의 많고 적음, 그 스펙의 경중을 따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 경험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발휘하였고 그걸 통해 회사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여러분만의 픽션을 적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친구는 되게 스펙도 되게 많고 뭔가 진짜 스타트업에서도 막 근무하고 뭐 대외활동에서 상도 타고 경험이 정말 짱짱한데 왜 항상 면접 가면 떨어질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면 자기소개서부터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경험만을 나열하거나 자신의 스펙을 뽐내기만 하는 것에 그치는 자기소개서를 서류 심사자, 면접관이 본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친구 대외활동도 많이 했고 열심히 살았네? 근데 그게 다인 것 같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이 사람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회사는 그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보다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엇나가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학교와 회사의 차이점이죠. 네 번째, 자기소개서는 항상 일관성 있게 쓰자. 자기소개서는 보통 5개 이상의 여러 문항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서로 따로 놀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전부터 강조한 것처럼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나타내려면 각 항목별로 제각각 쓰여질 경험담에서 나의 가치관이 발휘되고 성찰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일관되게 그려져야 합니다. 첫 번째 문항에서 분명 나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해놓고 다른 문항에서 나의 장점과 단점을 물어볼 때 저의 단점은 너무 신중해서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이런 자소서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거니와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여러분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옷도 첫 던치부터 잘 배워야 똑바로 입을 수 있는 것처럼 금융공기업 합격의 첫걸음인 자기소개서부터 최종 면접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셔야 보다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필기스터디 구성 및 운영을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